네, 21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예와 신용 업무 및 입찰 방해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뭐 명예훼손죄에서 그 구속요건에 등장하죠. 그죠? 공연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렇게 명예훼손죄 이 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연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 한다면은 거기다 좀 적어 보실래요? 이거 여백에다가. 자,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봅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겠죠. 목욕탕이나 아니면 당구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일면식이 없는 이런 모르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강간죄를 저질러 갖고 교도소 갔다 온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크게 떠벌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설사 그 사람이 진짜 강간을 저질러서 교도소 갔다 온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죄가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죄에서는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도 그렇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도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명예훼손죄 애들이 공부 무슨 거짓말만 허위의 사실만 해야 뭐 범죄가 되는 거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다 처벌합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명예훼손죄 형법제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제 307조에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또 뭐다? 자, 이거는 반의사불벌죄죠. 그죠? 반의사불벌죄. 자, 반의사불벌죄고, 또 그 다음에 미수처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 교도소 갔다 온 강간범이에요. 말로 해버리면은 미수가 있을 수 없죠. 미수가 뭐예요? 없다. 미수처벌이 없죠. 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 적어볼게요. 추상적 위헌범. 자, 추상적 위헌범은, 그죠? 현실적으로 어떤 범죄 결과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어떤 행위 자체가 벌써 이미 기수에 이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추상적 위헌범 몇 가지만 제가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적어볼까요? 저는 암기할 때 옛날에 이거 어떻게 했냐면 유비가 신명나서 현방공방하다가 낙통업무 무의모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적어볼게요. 자, 유비가 신명나서 현방공방하다가 낙통업무가 무의무라. 무의모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낙통업무가 무의모. 자, 적어보겠습니다. 자, 유는 뭐냐면은, 자, 유기죄가 돼요. 유기죄. 그 다음에 유비가, 그죠? 비는 뭐예요? 자, 비는 비밀침해죄죠? 그죠? 비밀침해죄. 유비가 신명나서, 자, 신은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 신명나서, 그래서 명예훼손죄. 신명나서 현방공방하다가 현주건점을 방화죄. 현방공방하다가 공용건점을 방화죄. 현방공방하다가 낙통업무가, 자, 낙태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해서 사라졌죠. 그죠? 낙통업무가, 낙태죄는 뺄게요. 그 다음 통은 뭐냐면 바로 통화와 관련되죠. 그죠? 통화와 관련 문제. 그러니까 돈 얘기하는 거야. 통화의제. 그죠? 돈 얘기하는 거, 돈. 그 다음에 낙통업무가, 자, 업무방해죄. 그죠? 낙통업무가 무의모. 무는 뭐냐? 무고죄.
위증죄, 모는 뭐예요? 모욕죄.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비가 신명나서 현방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라. 이게 전부 다 뭐야? 추상적 위헌범위예요. 유기죄, 비밀침해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연건조물 방화죄, 통화이죄, 업무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 요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잠깐만. 전화가 와서. 자, 그 다음에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맞죠? 그죠?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입니다. 형법의 구속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 범죄 성립과 관련된 것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증명의 정도는 개연성이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은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2번 가보자. 조금만 계셔. 자,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자,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 지위에서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 요거 조금만 좀 옮겨봐야 되겠다. 여기를. 그죠? 조금만 위치를 좀 옮겨볼게요. 예. 자, 말하는 것으로서, 자,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시 내용이죠. 그죠?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일단 머릿속에 가장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서 메인이 되는 것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바탕으로 하는 업무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계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한번 설치해서 걷어치우는 바로 일회성 같은 일시적, 일회적의 업무인 바로 현수막 설치 이런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X 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되셨나요? 그래서 현수막 설치는 어떻게 된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됐고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자, 3번이 정답이거든요. 자, 3번 정답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3번 정답 체크해 보고, 형법 제313조에서 정한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사람의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함이 요구된다 했는데, 자, 아까 전에 우리 공부했었죠? 추상적 위헌범위 뭐였어요? 유비가 신명나서, 자, 현방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라 했었잖아요. 신명나서, 신용훼손죄가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위죠? 그래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벌써 결과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이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땡, 틀렸어. 그래서 여기다가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상적 위헌범 머릿속에 못 넣으신 분은 이 문제 틀렸겠죠. 그죠? 자, 추상적 위헌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비가 신명나서 현방공방하다가 낙통 업무가 무의모. 자, 유기죄, 비밀침해죄,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그죠? 유비가 신명나서. 여기 한번 체크해볼게. 자, 유비가 신명나서, 자, 신명나서 현방공방하다가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죄, 현방공방하다가 낙퇴죄는 이미 날라갔어.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날라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래서 낙통 업무가 통화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무고죄, 위증죄, 모욕죄, 모위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떤 행위 자체가 벌써 기수에 이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 자체의 기수가 이른 거기 때문에 굳이 범죄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판사 앞에서 뻥 깠어. 거짓말했어요. 위증죄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 주소 담을 수 없죠. 말이라는 건 한번 내뱉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소 담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되셨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예선의 결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요구된다, 땡, 틀렸어.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찰 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자, 입찰 참가자들 중 일부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입찰방해죄에서는 꼭 그 전원이, 그렇죠? 입찰에 참여한 전원이 다 담합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찰 참가자가 100명이야. 100명인데 지네들끼리 짜고 한 놈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봅시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이에서만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입찰방해죄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제 정답 몇 번? 정답 3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3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체크 다시 해볼게요. 3번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신용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가, 신용훼손의 결과가 발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쉬었다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